책 읽어드립니다. 빨간 머리 앤, 죽음이라는 이름의 신. 마릴라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 앤은 하얀 수선화를 한아름 안고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앤은 그 후로 오랫동안 하얀 수선화를 보거나 향기를 맡을 수 없었다. 마릴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앤은 매슈가 손에 접힌 신문을 들고 잿빛이 된 얼굴을 찡그리며 부엌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앤은 꽃을 내던지고 마릴라와 동시에 부엌을 지나 매슈에게 뛰어갔다. 그러나 둘 다 너무 늦었다. 두 사람이 미쳐 오기도 전에 매슈는 문간에 쓰러졌다. 기절했어, 앤. 뛰어가서 마틴을 불러라. 빨리! 빨리! 헛간에 있어. 마릴라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우체국에서 방금 집으로 돌아온 일꾼 마틴은 바로 의사를 부르러 갔고 가는 길에 비탈 과수원 집에 들러 베리 씨 부부를 보냈다. 베리 씨 집에 와 있던 린드 부인도 함께 왔다. 앤과 마릴라는 매슈를 깨어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었다. 린드 부인은 그들을 옆으로 제치고 맥박을 짚어보고는 매슈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다. 린드 부인은 눈물이 고인 눈길로 두 사람의 불안한 얼굴을 슬프게 쳐다보았다. 마릴라. 내 생각엔 아무 소용이 없겠어요. 린드 아주머니 설마 아저씨가 앤은 그 끔찍한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앤의 얼굴에는 핏기가 싹 가셨다. 그래, 얘야. 그런 것 같다. 얼굴을 보려무나. 나만큼 저런 모습을 많이 봤으면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앤은 고요한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위대한 임종을 바라보았다. 의사가 와서 죽음은 순간적이었으며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갑작스런 충격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충격의 비밀은 매슈가 들고 있던 그날 아침 우체국에서 찾아온 신문이었다. 신문에는 애비은행의 부도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 소식은 에이버니 마을에 빠르게 퍼져 하루 종일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이 초록 지붕집에 몰려들었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심부름꾼들이 오갔다. 수줍고 말이 없던 매슈 커스버트는 이때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죽음의 흰 후광이 내려와 그를 감싸더니 왕관을 씌워 데리고 갔다. 초록 지붕집에 살며시 고요한 밤이 내려앉자 낡은 집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응접실에는 매슈 커스버트가 마치 잠이 들어 즐거운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다정한 웃음을 띤 채 긴 회색 머리카락 때문에 두드러져 보이는 평안한 얼굴을 하고서 관 속에 누워 있었다. 그 주위를 꽃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매슈는 어머니가 신혼 시절 농가 정원에 심어놓은 이 향기로운 옛날 꽃들을 늘 남몰래 말없이 사랑했다. 앤은 그 꽃들을 모아 매슈에게 가져다 주었다. 슬프지만 눈물이 메말라버린 앤의 눈이 하얀 얼굴 위에서 이글거렸다. 그것은 앤이 매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베리 씨 부부와 린드 부인이 같이 밤을 새우려고 남아있었다. 다이애나는 자기 방 창가에 서 있는 앤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있잖아, 앤. 오늘 밤 내가 같이 자줄까? 고마워, 다이애나. 앤은 친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도 오해하지 않겠지? 난 무섭지 않아. 그 일이 있은 후 난 잠시도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래. 난 도무지 모르겠어. 어떤 땐 매시 아저씨가 돌아가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땐 아저씨가 오래전부터 돌아가셔서 이제까지 이 끔찍하고도 무딘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다이애나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평소의 자제력과 일생 동안의 기지를 깨뜨리고 폭풍처럼 격렬하게 쏟아내는 마릴라의 슬픔이 앤의 눈물 없는 슬픔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친절하게 가주었고 앤은 혼자서 슬픔의 첫날 밤을 지새웠다. 앤은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올 줄 알았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에게 그토록 다정하게 대해준 매슈 아저씨의 죽음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어제 저녁까지도 황원 속을 함께 걸었는데 이제는 아래층의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오싹할 정도로 평화로운 웃음을 띠고 누워있는 매슈 아저씨의 죽음의 말이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어둠 속의 창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언덕 위의 별들을 쳐다볼 때에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불행한 일에 대한 이 소름 끼치는 둔중한 고통은 그날의 고통과 놀라움에 지쳐 쓰러져 잠들었을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자다가 깨어보니 사방이 고요하고 어두웠다. 그리고 그날의 일들이 슬픔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애는 어제 저녁 대문 앞에서 헤어지며 웃던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매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애는 매슈가 바로 우리 아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라고 하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자 눈물이 나왔고 애는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다. 마릴라가 앤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래주러 들어왔다. 이런. 그렇게 울지 마라, 앤. 그런다고 오라버니가 살아오겠니? 그렇게 울면 안 된다. 나도 낮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내겐 언제나 훌륭하고 다정한 오라버니였거든. 하느님이 아시겠지. 앤이 흐느끼며 말했다. 마음껏 울게 내버려 두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우는 게 가슴이 아픈 것보단 나아요. 잠깐만 여기서 절 안아주세요. 네, 그렇게요. 다이애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이애나는 착하고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이건 다이애나의 슬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제 마음을 충분히 알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슬픔이에요. 아주머니와 저의. 마릴라 아주머니. 아저씨 없이 어떻게 살죠?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니, 앤. 네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다. 만약 네가 오지 않았더라면 앤, 너에게 엄하고 딱딱하게 대했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내가 매슈 오라버니만큼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말이 나올 때 얘기를 하고 싶다. 난 늘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말하기가 쉽구나. 난 널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고 네가 초록 지붕집에 온 후로 넌 나의 기쁨이고 위안이었단다. 매슈 커스버트는 농장의 문턱을 넘어 그가 갈던 밭과 사랑하던 과수원과 그가 심은 나무들을 뒤로 한 채 떠나갔다. 그 후 이틀이 지나자 에이번리 마을은 평소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초록 지붕집의 사건은 어느덧 일상의 생활에 묻혀 비록 친한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의무를 다했다. 애는 사람들이 매슈 없이 옛날처럼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슬퍼졌다. 여전히 전나무 뒤로 해가 뜨고 정원에 연분홍빛 꽃봉오리가 피어오르자 이전의 기쁨이 밀려들고 다이애나가 찾아와 명랑하게 해주는 얘기에 즐거워 웃고 떠드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세상과 사랑과 우정은 조금도 변함없이 앤의 상상력을 채워주고 감동을 불러일으켰으며
아직도 인생은 집요한 목소리로 앤을 불러댔다. 어느 날 목사관 정원에서 앨런 부인과 함께 있을 때에 앤이 심각하게 말했다.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런 일들이 즐겁다는 게 죄송하기만 해요. 전 아저씨가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그동안 내내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도 세상과 인생은 제게 너무 아름답고 즐거워 보여요. 오늘도 다이애나가 무슨 우스운 이야기를 하자 문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전 다시는 웃지 못할 줄 알았어요. 웃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앨런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매시 아저씨는 살아계실 때 네가 웃는 걸 좋아하셨고 네가 즐거운 일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을 거야. 아저씨는 지금 그저 멀리 계실 뿐이야. 여전히 네가 옛날처럼 지내기를 원하실 거다. 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의 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 하지만 네 기분도 이해한다. 우리 모두 같은 경험이 있는 것 같구나. 우린 사랑하던 사람과 더 이상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데 뭔가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나고 우리가 다시 인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앤이 꿈을 꾸듯 말했다. 오늘 오후에 매슈 아저씨 무덤에 장미를 심으러 갔어요. 아저씨의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오신 흰 장미 묘목을 가져갔죠. 아저씨는 늘 그 장미를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줄기에 가시가 많고 아주 작고 향기가 진해요. 아저씨 무덤 옆에 그 장미를 심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걸 아저씨 곁에 가까이 두니 아저씨가 기뻐하실 어떤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천국에도 아저씨가 좋아하던 그 장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여름 동안 아저씨가 사랑하던 그 작고 하얀 장미의 넋이 모두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 거기로 올지도 몰라요. 이제 집에 가야 돼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해가 지면 무척 외로워하시거든요. 그래, 네가 대학에 가면 더 외로워지실 텐데 걱정이구나. 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인사를 한 후 천천히 초록 지붕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 애는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마릴라 곁에 앉았다. 두 사람 뒤로 문이 열려 있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끼워놓은 커다란 분홍색 조가비에 매끄러운 껍데기 안쪽에 나선형 무늬가 바다의 일모를 떠오르게 했다. 애는 엷은 노란빛 인동덩굴 장가지들을 주워 모아 머리에 꽂았다. 애는 움직일 때마다 머리 위에서 하늘의 축복처럼 달콤한 향기가 내려오는 것이 좋았다. 마릴라가 말했다. 네가 없을 때에 스펜서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내일 안과 의사가 시내에 오신다면서 꼭 눈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시더구나. 가보고 끝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의사가 내 눈에 맞는 안경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내가 없는 동안 혼자 있을 수 있겠니? 마티는 날 태워다 줘야 하고 다림질거리도 있고 빵도 구워야 하는데. 전 괜찮아요. 다이애나가 와서 같이 있을 거예요. 다림질하고 빵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을게요. 손수건에 풀을 먹이거나 케이크에 진통제를 걷어올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마릴라가 빙그레 웃음 지었다. 그때는 얼마나 실수를 잘하는 아이언이엔. 항상 말썽을 일으키곤 했잖아. 난 네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하곤 했어. 네 머리를 염색했던 거 생각나니? 물론 생각나죠.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애는 맵시 있게 따아올린 머리를 만지며 웃었다. 가끔 제가 머리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크게 웃진 않아요. 그땐 정말 걱정거리였거든요. 전 머리카락이랑 주근깨 때문에 정말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제 주근깨는 완전히 없어졌고 요즘은 사람들이 제 머리를 보고 모두 다갈색이라고 해요. 조씨 파이만 빼고요. 어제 조씨는 제 머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빨간 것 같다고 했어요. 어쩜 제 검정 드레스 때문에 더 빨갛게 보이는지도 모른다면서 빨간 머리에 익숙해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느냐고 묻더라고요. 마릴라 아주머니,
전 조시 파이를 좋아하려고 애쓰는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한때는 조시를 좋아하려고 영웅적인 노력이라 할 만큼 애를 썼지만 앞으로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마릴라가 날카롭게 말했다. 조시도 파이신의 아이잖니. 그러니 마음이 맞을 리 있겠니? 그런 사람들도 사회에 유용한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엉겅퀴보다 더 쓸모가 없을 것 같구나. 조시도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니? 아니요. 내년에 퀸스로 되돌아간대요. 무디 스퍼전과 찰리 슬론도요. 제인과 루비는 선생님이 될 거고 벌써 학교도 정해졌어요. 제인은 뉴브리지에 있는 학교, 루비는 서부의 어느 학교래요. 길버트 블라이드도 선생님이 됐겠구나. 그렇지? 네. 애는 짧게 대꾸했다. 그 앤 정말 잘생겼더구나.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서 봤는데 키도 훤칠하고 남자답더라. 그만할 때 자기 아버지를 꼭 닮았어. 존 블라이드는 좋은 사람이었지. 우린 아주 친한 친구였다. 존과 나 말이야. 사람들은 존을 내 남자친구라고 했지. 마릴라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애는 귀가 솔깃해서 마릴라를 쳐다보았다. 어머,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왜 그분과... 우린 싸웠어. 존이 용서를 구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용서하고 싶었지만 심술이 나고 화가 나서 우선 혼을 내주고 싶었던 거야. 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블라이든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하거든. 하지만 난 늘 서운했다.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해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했어. 그러니까 아주머니 인생에도 낭만적인 사건이 조금은 있었네요. 애니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넌 그 일을 그렇게 부르겠지. 날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 그렇지? 하지만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이다. 사람들은 나와 존의 일을 모두 잊어버렸어. 나도 잊고 있었고. 헌데 지난 일요일에 길버트를 보니 문득 모든 게 생각나더구나.